자,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긴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글로벌 시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한 주였죠.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연휴라서 좀 지치는 연휴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시장, 국내 시장 이제 시작되고, 오늘은 징검다리 연휴수 금요일 글로벌과 국내 증시의 방향성 함께 짚어보면서 당일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셧다운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하락, S&P 500은 0.28% 하락, 나스닥은 0.08% 소폭 하락했죠. 전반적으로 고점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오라클, 델타항공, 코스트코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비전 프로 프로젝트 일부 중단 소식이 전해졌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 조사 이슈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와 상품 가격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 선에서 안정됐고, 국제유가는 61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000달러 부근에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달러 지수는 98 후반에서 움직이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 둔화가 병존한다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 입장에서 이제 긴축은 거의 끝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연휴 전 코스피는 결국 3,5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7거래일 동안 무려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수급의 중심은 반도체, 조선, 그리고 2차전지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오픈 AI의 HBM 수요 폭증 소식 이후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고요.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에서 움직이지만 WGBI 편입 기대감이 외자 유입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 환율 불안은 남아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유입 방향이 우세합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의 주목해야 할 뉴스와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9월 FOMC 의사록은 예상보다 완화적이었습니다. 물가 진전은 정체돼 있지만 추가 긴축 필요성은 낮다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일부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단기 변동성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철강 관세가 인상됐고 중국은 히트로 수출 통제 강화하면서 제조업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T+1 결제 도입 추진이 공시화되면서 단타 회전율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거래대금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섹터별 흐름 살펴보면 먼저 반도체 섹터, 오픈 AI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한화테크원이 HBM4 본더 수준에 뛰어들었고 SK 하이닉스는 HBM 공급 독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후공정 외주 확대, HBM4 양산 계획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업종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본 제약사 4곳과 CD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약품은 K비만약 임상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번 주부터 다시 거래대금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섹터는 K조선의 이름값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쇄빙선, VLCC 등 고부가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조선 기자재주 전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텐츠 섹터는 네이버 유튜브 미국 만화출판사 붐 스튜디오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는 글로벌 IP 확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콘텐츠 플랫폼주 전반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국내에서는 업비트, 코이온 등 거래소 관련주, 그리고 가상자산 결제 피테크 관련 종목들이 단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여행주, 국제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추석 연휴 기간 중국인 입국자 수가 16% 증가했고요. 여객 실적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 하나투어, 노란풍선 등이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전략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성이 시장 변동성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T+1 결제 도입으로 단기 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중 거래대금 회복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셋째,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항공, 화학, 업종 단기 반등이 유효합니다. 넷째, HBM, AI 반도체주는 여전히 중기 추세의 구간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조정시 매수, 추격은 지향이 기본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AI 인프라 데이터 관련주는 중장기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주요 종목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 자, 주가가 높은 상황이지만 오픈 AI발 HBM 수요 폭증과 엔비디아의 UAE 수출 허가 소식이 겹치면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본 제약 4곳과 계약 체결했죠. 글로벌 CDMO 시장의 실적 가시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항공 국제유가 하락에 더해 중국인 입국자 증가로 연휴 이후 여객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항공 관련주들 실적 개선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네이버 웹툰 미국품 스튜디오와 협력으로 글로벌 컨텐츠 확장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플랫폼 밸류 재평가 가능성이 큽니다. 웹툰 관련주들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 환율, T+1과 AI 바이오 조선의 삼각축,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국내 증시는 주도 섹터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갭상승 구간을 피하고 눌림이 나올 때 코어 섹터 중심으로 분할 진입 전략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3250선에서 3550선 구간은 단기 상단으로 인식되고 익절 구간을 나누어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눌림 매수, 추가 유지, 분할 대응,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항공주는 모두 단기와 중기의 교차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글로벌 셧다운 지속 혼조, FOMC 완화 기조, 국내 3500선 유지, 외국인 순매수 지속, 섹터, 반도체, AI, 바이오, 조선 강세, 전략, 코어 섹터 눌림 매수, 서브 섹터 단기 순환 공략. 이상으로 10월 10일 금요일 매매핑을 마치겠습니다. 연휴 중간에 징검다리 금요일 시장입니다. 국내 움직이지 않았던 수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초반 방향성 잘 보고 판단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잘 읽어 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장중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